독이 되는 관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감정의 자유를 되찾으세요.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갇혀 있는 걸까? 불행하다는 걸 알고, 이 관계가 내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걸 알고, 상대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왜 떠나지 못하는 걸까? 떠나려고 노력했고 이번엔 다를 거라고 다짐했지만 뭔가 나를 다시 끌어당기죠. 왜일까요? 왜 괴로움조차 떠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상대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교묘한 조종 때문에 결정을 내릴 능력을 잃은 것도 아니고, 너무 사랑해서 떠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한때 좋았던 기억 때문에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도 아닙니다. 진실은 이 관계가 당신 안에서 깨운 것, 강화한 것, 활성화시킨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독이 되는 관계는 단순히 싸움, 거짓말, 조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패턴,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혼란과 희망의 악순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갇힌 게 아닙니다. 이 관계가 당신에게 주는 감정에 갇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는 있겠지만 마음속 무언가는 계속해서 과거의 좋은 순간들을 떠올리고 나쁜 기억들을 정당화하며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문제는 단지 관계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한때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유대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이 영상은 당신을 자책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상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게 되면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떠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통제력을 되찾았을 때입니다. 그러니 집중하세요. 당신의 일부라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면 이 악순환이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독이 되는 관계에 빠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방식에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조건화됩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하려면 애착이라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연결을 갈망합니다. 유년기에는 우리의 뇌가 애정을 받는 방식에 따라 안전과 행복을 연결하도록 프로그램됩니다. 사랑과 보살핌이 건강한 방식으로 항상 제공되는 환경에서 자라면 관계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애정이 냉담함, 거부, 불안정, 심지어 학대와 뒤섞여 제공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사랑은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얻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과 고통이 함께하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역학 관계를 내면화합니다. 즉, 당신을 항상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지루하고 인위적이며 심지어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신에게 애정을 조절하며 주는 사람, 어느 날은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하고 다음 날은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의 뇌는 이 패턴을 인식합니다. 뇌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순환을 사랑이라고 배운 것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감정의 함정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 사람에게 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 안에 있는 오래된 무언가, 익숙한 감정, 이번에는 내가 충분하다는 것을, 이번에는 사랑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는 거부가 수용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망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독이 되는 관계를 떠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바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애착이 불확실성 위에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을 잃는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해결해야 하고 관계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항상 원했던 것을 주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지 않고 해결책도 상대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감정적 애착이 이러한 함정을 만든다면 정확히 무엇이 당신을 그 안에 가두어 두는 걸까요? 이 관계 안에서 겪는 고통을 어떤 식으로든 보상으로 느끼게 만드는 중독과 같은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간헐적 강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이 악순환을 끊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고통스럽든 간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나요? 상대방이 당신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이고 모든 것이 마침내 바뀔 것처럼 보이는 그 드문 순간들 말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들에 집착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되새기며 그것이 이 관계의 진정한 본질이며 나머지는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중독입니다. 그리고 이 중독을 유지하는 것은 간헐적 강화라는 강력한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 개념은 B.F. 스키너의 행동 및 조건화 연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스키너는 누군가를 습관에 중독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쥐가 레버를 누를 때마다 먹이를 주는 대신 과학자들은 정해진 패턴 없이 가끔씩만 먹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쥐들은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을 갈망하며 레버를 반복적으로 눌렀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쥐를 사람으로 레버를 당신의 관계로 바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작동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항상 잔인했다면 떠나기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당신에게 무작위로 약간의 애정을 주면서 당신이 계속 노력하고 다음 감정적 보상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의 가장 교활한 점은 당신이 점점 더 적은 것을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존중, 호혜, 헌신을 요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복을 겪은 후 당신의 기준은 바뀝니다. 당신은 작은 부스러기에도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좋은 순간들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바꾼다면 상대방이 결국 처음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함정입니다. 이 관계는 애초에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독이 되는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을 붙잡아 두는 데는 끊임없는 애정이 아니라 적절한 양의 따뜻함과 냉담함, 당신이 계속 노력하게 만들 만큼의 애정만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떠나는 것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단지 관계의 끝이 아니라 희망의 끝, 언젠가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가능성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을 계속하는 한 당신의 정체성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잊어버릴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천천히 더 적은 것을 받아들이고 더 적은 것을 기대하고 더 작아지도록 조건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고 당신이 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제정신을 의심하고 어쩌면 모든 것이 당신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다음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 투사 그리고 감정 조종, 현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파괴하는 심리적 무기입니다. 내가 과장하는 걸까? 내가 문제인 걸까? 내가 미쳐가는 걸까? 라고 자문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심리적 조작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조작 중에서 가스라이팅만큼 파괴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 기억, 심지어 제정신까지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통제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끊임없는 의심의 상태에 빠뜨려 학대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고 벗어나기는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관계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상한 행동, 모순,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책임을 지는 대신 상황을 뒤집습니다. 당신이 과장하고 피해망상적이며 없는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비난합니다. 네온 항상 모든 걸 오해해. 너 참 예민하다. 그런 일은 없었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와 같은 말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 대화를 되짚어보고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감정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립이 있을 때마다 현실 왜곡은 심해집니다. 이전에는 명백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식을 의심할수록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정의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독이 되는 관계에서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무기는 투사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자신의 결점과 행동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 당신이 부정직하다고 비난합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우면 당신이 배신했다고 비난합니다. 자신이 공격적이면 당신이 자신을 자극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친절한 사람은 이러한 비난을 믿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죄책감을 떠안고 결코 짊어지지 않아도 될 감정적 짐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작의 목적은 단지 책임을 회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혼란과 감정적 고갈 상태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지쳤을 때 당신을 통제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당신은 어떤 작은 애정이라도 보상으로 받아들입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믿지 않고 상대방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걸까요? 이 관계가 당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명백한데도 왜 떠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울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혼자서 자아 발견의 여정을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을 겪었거나 겪고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이 영상을 통해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발견했나요? 공유되는 모든 이야기는 당신이 배운 것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해답은 사람을 독이 되는 관계에 갇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 즉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는 착각에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는 나를 사랑해줄 다른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바꾼다면 이 관계가 마침내 잘 될 것이라고 믿은 적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사람들을 독이 되는 관계에 갇히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과 변화에 대한 착각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은 나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배웁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이것을 강화합니다. 영화, 음악, 소셜미디어, 모든 것이 사랑받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합니다. 마치 싱글인 것은 실패이고 누군가가 없다는 것은 당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그 두려움에 더해 당신의 자존감을 짓밟은 관계, 다른 누구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다른 누구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다른 누구도 당신을 이 사람처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믿도록 길들여진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결국 당신은 떠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차라리 힘들더라도 혼자 남겨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익숙한 불행을 견디는 것이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진짜 느끼는 감정이 금단 현상과 같은 정서적 금단 현상이라면요. 중독성 있는 관계는 마치 마약처럼 의존적인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희망이라는 덫에 걸린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처음, 그 사람의 처음 모습을 기억하며 조금만 더 버티면 그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죠. 힘든 순간들을 합리화하고 일시적인 단계일 뿐이라고 정당화합니다. 적절한 순간에 속삭이는 달콤한 말들, 공허한 약속들에 매달리면서 그 사람의 진짜 행동은 무시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변화에 대한 착각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사랑한다고 해서, 당신이 더 이상 줄 것도 없을 만큼 희생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변하고자 하는 진실된 욕구를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사람이 변하겠다고 약속한 게 몇 번이나 되나요? 변명을 몇 번이나 들었나요?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몇 번이나 믿었나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애초에 변할 운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너무 많이 잠식했던 무언가가 남긴 공허함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사랑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관계를 지속하며 느끼는 고통, 그건 영원합니다. 하지만 중독성 있는 관계를 떠나는 것은 단순히 떠나기로 결심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렇게 간단했다면 당신은 이미 떠났겠죠. 진정으로 벗어나려면 정서적인 연결고리를 끊고 생각을 재정비하고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정서적 해독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관계가 당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 안에 무언가가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나요?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어도 여전히 내가 실수하는 걸까? 또는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목소리가 들리나요? 이는 중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순히 이성적인 결정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당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가 사랑, 인정, 심지어 당신 자신의 정체성까지 연결짓는 방식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진정한 정서적 해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해독입니다. 이 관계는 마약처럼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애정 표현 하나하나가 당신을 묶어두는 강화제였습니다. 희망의 순간들은 중독성 있는 자극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이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 완전한 단절, 절대 연락 금지입니다. 진정으로 치유되고 싶다면 연락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도 전화도 친구로 지내자라는 말도 안 됩니다. 그 사람과의 어떤 접촉도 정서적 조건화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혼란의 소용돌이로 당신을 끌어들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면 어떡하지? 나를 잃었다는 걸 깨달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었다면 이미 변했을 겁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겼다면 당신을 이 지경까지 몰아넣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후회가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냥 마무리를 짓고 싶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마무리는 답이 아니라 관계에 남아있을 마지막 이유일 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끊어내세요. 휴대폰 번호를 차단하고 SNS에서 탈퇴하고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당신이 마침내 그렇게 하면 정서적 금단 현상이 강하게 밀려올 테니까요. 두 번째 단계, 재발 없이 금단 현상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공허함을 느낄 겁니다. 당신의 뇌는 그 사람을 찾아야만 온전함을 느끼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재가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리움이 아니라 금단 현상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뇌가 당신을 다시 돌아가도록 설득하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좋은 기억만 떠올리고 고통은 잊은 채 내가 너무 심했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의 중독이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이 단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전 패턴을 새로운 패턴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세요. 당신을 바쁘게 만들어줄 일상에 몰두하세요.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당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친구들과 어울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를 미화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 준 모든 일들을 적어두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읽어보세요. 세 번째 단계,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중독성 관계는 자존감을 파괴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고 결코 진정으로 사랑받지 못할 것이며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고 믿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할 때입니다. 나는 이 관계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지? 무엇을 좋아했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했지? 이 관계에 끼워 맞추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지? 회복은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욕망, 당신의 자율성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온전해지기 위해 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당신의 불안감에서 이익을 얻는 사회에 의해 당신의 머릿속에 심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하고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자기애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해방은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선택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진짜가 아닌 사랑에 매달려 자신을 파괴할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자신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결국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약속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다를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목소리가 당신 안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이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은 애정의 부스러기들, 당신의 자존감을 파괴한 조종의 순환, 진정으로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의 행복을 뒷전으로 미뤄왔던 매 순간마다 강화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이제 당신은 봅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야겠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답도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신성한 계시도 당신을 이 악순환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거나 당신에게 남은 것이 없을 때까지 이 패턴을 반복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독성 관계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운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나 큰 정서적 고갈로 인해 당신은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서 조연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멈추세요. 떠나기로 선택하세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로 선택하세요. 자신을 재건하기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쉽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처음 며칠이 가장 힘들 겁니다.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고 옳은 일을 했는지 의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명료해질 겁니다. 그 사랑이 결코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은 이 관계 이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해낼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당신은 깨어나 마침내 자유로워졌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작은 변화들을 실행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연락을 끊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점차 줄여나가세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필요할 때는 거절하세요. 조종의 신호가 나타날 때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내면적으로도 노력하세요. 자존감을 다시 쌓아 올리세요. 처음에는 즐겁지 않더라도 당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세요.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멀어졌을지도 모르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다시 연결하세요.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사는 기능하지 않는 애착 패턴을 다루고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중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끊어내려는 이 악순환은 어린 시절부터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모님이나 양육자에게서 관찰했던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고통 속에 머물러도 된다는 변명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위한 열쇠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당신 자신에게서 미묘한 변화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전에 당신을 지배했던 생각들이 힘을 잃기 시작할 겁니다. 전화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강박적인 욕구, 이 모든 것들이 점차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새로운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평화입니다. 싸움 후에 찾아오는 가짜 평화, 폭풍이 지나간 후의 순간적인 안도감이 아니라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작게 만들 필요가 없고 다음 폭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진정하고 끊임없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와 함께 훨씬 더 소중한 무언가가 찾아옵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끊임없는 감정적 드라마의 방해 없이 당신은 마침내 주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고 음식의 맛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단순한 것들이 이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될 수 있는 사람, 당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 당신이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치유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때, 뒤돌아봤을 때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성장을 볼 수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랑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려줄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자신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자신을 구했는지, 어떻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마침내 배웠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떤 부분이 당신이 이전에는 명확하게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당신과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와 자신과의 더 깊은 연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야기, 서로를 지지할 새로운 기회를 가져옵니다. 당신은 이 자기 발견의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며 정서적 자유를 향한 모든 작은 승리를 축하합시다. 이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